안녕하세요, 올드트레일입니다. 트레일러닝 베스트 3 신발을 영상을 찍으니까 올해가 다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제가 올해 신었던 신발들 중에 베스트 3를 뽑고 있는데, 올해는 좀 더 개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트레일러닝의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호카 살로몬의 신발을 올해는 한 적도 신지 않았어요. 뭐 일부러 그렇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좀 새로운 신발들을 올해는 좀 많이 경험을 해보려고 했고, 개인적으로는 재밌었는데 여기 언급되지 않았던 신발들이 좋지 않았던 건 아니니까 좀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올해는 국내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들에서 트레일 러닝어들이 막 쏟아져 나왔죠. 뭐 코오롱 스포츠, 블랙야크, 네파 이런 브랜드들에서 트레일 러닝어들이 이제 막 나와줘서 좋았고, 코오롱 스포츠랑 네파의 두 브랜드의 신발을 리뷰를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국산 브랜드들이 더 좋은 신발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요. 세계 시장에 내놔도 손색가 없는 그런 국산 브랜드의 트레일 러닝어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베스트 3를 선정한 이 세 신발은 범용이었으면 좋겠는데 좀 장단점이 명확한 신발들을 선정하게 됐어요. 제가 장단점도 설명을 드리면서 잘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베스트로 뽑은 신발은 머렐의 MTL 스카이파이어 2입니다. 이 신발은 스카이러닝이라고 하거든요. 테크니컬한 지형의 산에 업다운을 하는 그런 레이스를 스카이러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트레일러닝 리그 중에 스카이러닝이라는 리그가 있습니다. 머렐이 트레일러닝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스카이러닝 시리즈의 메인 스폰서를 맡기도 하고, 25년 새로운 신발들 제가 뭐가 나오는지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데 머렐의 신발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띕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브랜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신발은 굉장히 낮은 단단한 미드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스피드화입니다. 근데 스피드화라고 했을 때 로드러닝에서는 이제 카본 레이싱화를 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도로나 임도에서 막 러너블하게 달리기 좋고 그런 신발이라기보다는 그런 스카이러닝 시리즈의 강력한 업을 막 가볍게 올라갈 수 있고, 또 접지도 뛰어나고 단단한 미드솔 때문에 이 테크니컬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접지와 안정성을 보여주는 그런 신발입니다. 255 사이즈 기준은 196g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로드 레이싱화보다도 가벼운, 내리막이나 뭐 이렇게 평지, 임도 같은 구간에서는 조금 단단하게 느껴지고, 신발로 장거리를 달린다고 하면 발바닥이 좀 아플 거예요. 저는 제가 신어본 이 테크니컬한 지형의 스피드 레이싱화 중에는 가장 좋았습니다. 착화감 좋아요. 하지만 발볼은 좀 굉장히 좁게 나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퍼가 매트릭스 어퍼여가지고 좀 이제 그 신축성이 괜찮기 때문에 저도 발볼이 좀 넓지만 어퍼가 좀 늘어나주고 잘 잡아주기 때문에 신기에 크게 불편함은 없는데, 발볼이 많이 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업 뿐만 아니라 1업도 고려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굉장히 높고 이 탄탄한 힐컵이 있어서 안정성 또한 굉장히 괜찮아요. 장거리 둘레길용으로 사용하신다면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장단점 잘 생각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꼭 머렐 신발들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베스트 신발로 뽑을 거는 노스페이스의 알타메사 500입니다. 이 신발은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머렐의 스카이파이어 2랑 완전히 딱 정반대되는 신발이에요. 굉장히 맥스 스택이죠. 넓은 안정성까지.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장거리 신발로 나왔고, 제가 해파랑길 500km를 이 신발 한 족으로 달렸거든요. 제가 신발을 워낙 여러 개 신겠다 보니까 아웃솔이 이런 식으로 막 심하게 갈리는 거는 잘 없는데 500km를 한 번에 뛰고 나니까 아웃솔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 미드솔이 이제 드림폼이라고 하는데 페바 소재가 많이 사용됐어요. 서밋 시리즈 있죠. 레이스, 완전 레이스화에 사용되는 미드솔이 사용이 돼서, 노스페이스 하면 굉장히 산악 이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웬만한 로드와의 뺨을 친다. 탄성도 괜찮고 굉장히 부드러워서 해파랑길에서는 이제 그 로드 구간, 아스팔트 구간을 굉장히 많이 달려야 하는데 이 알타메사의 덕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단점이라면 이 부드러운 이 드림폼이 테크니컬 지형에서 확실하게 이 돌들도 많이 느껴지고 안정성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다. 그리고 이 아웃솔 백티브 엔듀리스 3도 제가 굉장히 잘 신고 있고 좋아하는 신발인데, 엔듀리스 3랑 같은 아웃솔을 사용을 했을 거예요. 노스페이스의 자체 개발 아웃솔인데
희한하게도 엔드루스 3의 아웃솔보다 훨씬 좀 더 미끄럽다고 느껴진다고 할까요? 흙길, 임도길 이런 데서는 접지가 전혀 불안하지 않지만 돌들이 많고 암릉 구간으로 간다면 좀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크니컬 지용용으로 사용하시기엔 그닥 적합하지 않고 둘레길 같은 장거리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지만 화대종주 같은 장거리를 한다, 돌밭을 많이 가야 한다 했을 때는 좀 약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베스트 3 신발은 스카르파의 골든 게이트 ATR2입니다. 로드 투 트레일 슈즈로 나왔지만 밸런스가 완벽에 가까운 신발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소개드렸던 스카이파이어 2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테크니컬 지역용이고, 두 번째 소개시켜드렸던 알타메사 같은 경우에는 도로랑 인도의 런어블한 장거리 슈즈라고 하면 골든게이트 ATR2는 테크니컬 지형에서도 괜찮고 로드 지형이나 이런 인도 구간에서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미드솔을 제가 리뷰 때도 얘기했었지만 되게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탱탱하고 단단한 미드솔인데 트레일 쪽의 미드솔은 로드에 가면 좀 딱딱하고 발바닥이 불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로드에서도 탄성도 좋고 달리기에도 굉장히 무난하고 탄력 있는 로드와 같은 느낌을 주면서 테크니컬 지형에서는 어느 정도 돌을 밀어내주는 아웃솔 역시 제가 좋아하는 스카르파의 프레사 그립이어서 테크니컬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접지를 보여주고요. 하지만 이 신발의 이제 가장 큰 단점은 이 가피인데요. 좀 뻣뻣하기도 하고 리뷰할 때는 제 개인적인 족형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양쪽이 구멍이 이렇게 났죠. 네. 이런 식으로. 요거를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저한테만 발생된 게 아니라 이 신발을 사용을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가피가 터지는 현상이 발생이 돼가지고 스카르파 코리아에서는 이 신발을 판매를 중지를 시켰어요. 이 신발을 구하신다면 해외 직구밖에 없는데 가피의 내구성과 또 스카르파 특유의 발볼이 좀 좁은, 발등도 좀 낮고 밸런스는 굉장히 완벽한 신발이고 장거리, 로드 구간, 트레일, 테크니컬 지형까지 모두 약간 소화해 줄 만한 신발이지만 이런 가피에 또 단점이 있기 때문에 판매가 중지되었다는 거, 이 부분들이 개선돼서 나오면 범용적 신발로 굉장히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024년에 베스트 3의 신발을 꼽아봤고요. 내년에도 새로운 신발들, 또 국산 브랜드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내년에는 좀 올해 못 신어봤던 호카 살로몬도 많이 신어보고 그렇게 리뷰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게요. 24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25년도 새로 나올 신발들 프리뷰 시간으로도 겨울 트레일 러닝 하는 영상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